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나온 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국 쪽에서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일단 해외 증시를 보게 된다면 이 중국 쪽을 많이 봐야 되겠죠. 어제도 중국 쪽에서 크게 흔들리는 게 한국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졌으니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당국의 빅테크 규제 소식이 들리면서 이 탄센트나 이런 쪽이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는 이쪽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앱스토어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앱들을 업데이트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지 보수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탄센트부터 시작을 해서 알리바바나 여러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고, 이 내용은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실행 이후에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어서 중국의 이 빅테크 규제는 향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대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중국은 여기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간의 갈등이 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시장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주춤주춤 하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유동성 공급을 다시 이 중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시장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지수의 하락에 제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냥 현금을 투하해서 어거지로 떨어지는 거 막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 퇴출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미 정부와 긴밀하게 중국 정부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국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투자자들에게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국 내 투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만큼은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찝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헝다 및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헝다 쪽에 채권 가장 큰 게 12월 달에 도래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야, 이게 12월 달에 헝다 이거 못 갚으면은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되게 달달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터지는 걸로 시장에 정말 큰 변동성을 줄지, 누군가는 헝다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만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로금리가 끝나고 이주열 총재가 내년 1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금리 인상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11월인데 1월이면 두 달 만에 또 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깔린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이 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018년도 차트를 보면은 대충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도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의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행이랑 보험 쪽은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 보험 쪽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외에는 넷플릭스 잡자는 디즈니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쪽에 39조를 투자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지금 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못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남미 쪽에서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알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반도체 부족 완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자동차는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불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부터 다시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율 증가? 막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요인이 되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면 이 둘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D램 가격은 어떻게 되든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근데 내년 1분기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제 말대로 되고 있죠. 드디어 11선을 돌파하니까 21선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 기다렸고 덕분에 21선까지 단타 노려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제 말이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뿌듯하네요. 이전 패턴을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게 은근 잘 맞습니다, 여러분.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BNC 추가 상승세는 이게 코로나 확진자 영향 때문이다 라고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긍정적인 영향만 계속 있었으면 이렇게 안 떨어졌겠죠. 지금은 그냥 차트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저가 매수세로 인한 반등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차트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림들이 다 이런 뉴스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생기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료 매매 잘 안 합니다. 그냥 차트랑 수급 보고 현재 패턴은 어떤 식으로 잡혀가고 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패턴이면은 과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갔을 때 괜찮은 결과물들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나가거든요. 21선 돌파 이후의 그림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수급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 외국인 얘기 최근에 계속 얘기를 했죠. 이 저점 부근에서 그동안은 음봉이 나오면서 매수를 해줬는데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로 바뀌었다. 플러스 나오는 거 보자 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음봉 나올 거예요. 과거에도 약간 음봉 나오면서 매수를 해주다가 양봉 이렇게 위로 터트려 주다가 그 마이너스 쭉 하면서 떨고는 그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예상치는 한국 BNC 주주분들이라면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수급은 요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에 그러면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위치는 어떤 상황이냐? 자, 11선을 이제 막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과거 차트를 봤을 때 11선 돌파는 여기 말고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10월 이후에. 근데 이제 21선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음봉으로 끝나주니까 쭉 빠졌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과연 윗꼬리를 크게 달고 음봉으로 끝나줄지 아니면은 음봉 말고 양봉에서 끝나줄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면 요때랑은 또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흐름을 한번 이제 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힘들어오는 거에 합쳐갖고 21선 돌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11선 이탈하고 이전 저점까지 이탈하게 되면요. 올렸다가 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241선 15,000원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5,000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조심을 해서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11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 준다? 11선도 위로 지금 이렇게 돌아주기 시작하죠? 21선 뚫어줄 수 있어요. 그럼 21선 뚫으면 어떤 그림이 된다? 이 두 개가 겹치는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21선 돌파하면.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자리는 개미 털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쌍바닥이든 개미 확실하게 털고 추세 전환 해주잖아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개미 털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했어요. 저점 한번 이탈하고 나서 또 이탈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아 이거 진짜 징하죠. 이러한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리를 많이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물량을 털기 위한 아주 강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진짜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은 일단 요 부분 21선이랑 대충 겹쳐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1순위로 보시고요. 뚫어주게 된다면 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느냐 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21선 돌아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하는 거는 21선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한다라고 꾸준하게 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드디어 21선까지 돌파해 주면은 추가 매수 신호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91선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9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이탈하고 쭉 빠진 거니까. 근데 이 91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요. 26,000원이에요. 여기서 6,000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30%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작지 않으니까 그 빈 공간을 노려보는 매매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을 아래 깔고 이전 고점까지 돌파를 시도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인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한국 BNC 정리를 해보면 11선 위에 있으면 상관없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 부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21선 돌파하고 이 위쪽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나가야지 이 향후 한국 BNC 위쪽에서 물리셨다면 단가를 낮춰서 본절이라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을 때 21선과 이 91선 사이가 가장 중요한데 91선까지 돌파해 준다면 그때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보면은 기대 수익값이라는 걸 무궁무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한국 BNC 지금 이제 조금씩 돌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생하신 분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에요. 봐야 될 게. 그래도 많이 진전이 왔으니까 너무들 고생하셨고요. 으쌰으쌰 힘내셔라 말씀드리며 한국 BNC 마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멤버십 시작한 건 아실 거예요.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는데 한국 BNC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위쪽에서 자리 잡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10가지로 압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좋은 것들만 이렇게 넣고 빼고를 꾸준하게 할 거예요. 제가 매수 매도 신호를 시그널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리딩을 직접 해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 오늘 당장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떤 건지 정리해서 넣어놓고 하는 거니까 아 그냥 저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